네, 안녕하세요. 최이나입니다. 강남 선릉 근처에서 책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중에도 와보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책방을 하기 전에는 제일교획이라는 광고회사에서 광고를 만들었는데 제일교획의 부사장까지 하고 2012년 12월에 퇴직을 했는데 그 칸느 영화제가 영화계에서 제일 유명하듯이 저희 광고 쪽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칸느 프리티 페스티벌이 있어요. 거기에 영상 부문의 심사위원으로 이제 갔던 그런 영예로운 순간도 일을 하면서 겪었죠. 근데 처음은 미스 최였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40년 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라든가 일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많이 달랐던 거죠. 이름 석자를 불러주는 존재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최이나인데 여자면 무조건 다 미스 최, 뭐 미스 김, 미스 리 이제 이렇게 하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돌아보니까 계속 내 생각을 말하거나 글로 쓰는 일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은 아주 단단하게 있었어요. 대학 졸업한 쯤 됐을 때는 이제 기자지망생이었습니다. 근데 막판까지 잘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떨어진 거죠. 근데 그 당시는 여자들을 거의 뽑지 않았어요. 외국계 기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예 응시 기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일교획이라는 광고회사에 이제 신입사원 모집 공고가 났는데 거의 카피라이터를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뭘 하는 일인지 몰랐지만 끝에 라이터가 달린 걸로 봐서 뭘 쓰는 건가 보다. 그리고 오래 할 생각이 없었어요. 1년만 하고 연말에 다시 기자시험 본다. 그렇게 시작한 일인데 평생이 제 업이 됐죠. 저는 자랄 때 우리 집안의 분위기도 뭐 아들, 딸을 차별하거나 뭐 여자가 이런 게 전혀 언급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회에 나와 보니까 같지 않다.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생각이 여자와 남자가 같다. 이건 학교 때는 같아야 한다라는 당위였구나. 근데 현실은 같지 않구나. 월급도 달랐고 또 진급도 달랐고 모든 면에서 차이를 많이 뒀는데 마치 그때 제가 느끼기로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의 그 소수민족들, 흑인이나 히스패닉을 대하는 것 같다. 저희 회사는 그래도 여자들을 뽑기라도 했죠. 다른 회사는 아예 뽑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업무가 다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부가 업무가 붙었던 거죠. 제가 신입으로 시작했던 시절이 지금하고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생수가 있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보리차를 끓여다가 그걸 마시던 시절이었는데 그럼 보리차를 누가 끓여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부서의 여직원들이 했어요. 제가 이제 제일 막내였으니까 첫 해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여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제일 꼬맹이라서 하는 거야. 내 뒤에 후배가 들어오면 남자라도 나는 물려주겠어. 그런데 나의 핵심 업무는 아이디어 내고 카피 쓰는 거고 때로는 제작회의 때 네 아이디어가 옳다, 내 아이디어가 옳다라고 이제 주장질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보릿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내지는 또 선배들 책상도 아침에 걸레질로 이렇게 닦아야 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내가 걸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내 동기나 하여튼 동료들이 보면 제작회의 때 서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 때 그들의 머릿속에 저는 카피라이터라기보다는 보리차 끓이고 걸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여자애가 먼저 떠오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출근을 1시간 일찍 한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었고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걸레질하고 보리차 끓이고 이런 거는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을 때 다 끝내놓고 선배나 동료들한테는 일하는 모습으로만 보여야 되겠다. 뭐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업무는 다르지 않았지만 여자니까 이런 뭐 허드렛 일 같은 거 당연히 해야지 이랬던 시절이었죠. 사실 근데 그러면은 그냥 그만두자 싶기도 할 것 같은데 29년을 그 제일기획에서 버티셨어요. 근데 어떻게 좀 한 칸 한 칸 올라가셨나요? 제가 입사가 1월 5일이고 졸업식 사은회는 2월 한 중순쯤에 열렸던 것 같아요.
이제 갔더니 취업을 했다고 절더러 일어나서 회사 생활에 대한 감상, 어떤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래요. 취업한 애들이 많지 않았어요. 여자를 안 뽑을 때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비장하게. 나는 요새 출근을 하면 나의 일과의 시작은 걸레질 일이다. 그리고 보리차도 끓여 놓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최나 씨라고 부르지 않고 미스 최라고 부른다. 그런데 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다면 선배님, 저 최나 씨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마땅한데 나는 그러지 않는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게 소수민족인데 여기서 내가 내 자리를 확보를 하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적으로 돌려서는 곤란할 것 같다. 저 사람들을 나의 동료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런 허드렛 일을 여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내니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어쨌든 여기서 내 자리를 만들 것이고 그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여자를 열등해 이렇게 보는 거를 내가 바꿔놓고 싶다. 이제 이런 일장 연설을 했는데 사실은 대안 없었다라는 게 제일 큰 힘이었어요. 만약에 이거 부당해. 그리고 밖에 내가 튀어나가서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거듭 얘기했다시피 그 당시에 한국 사회는 비슷했어요. 우리 회사가 제일 낫어. 가도 나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갈 만한 데가 별로 마땅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승부를 보기로 했고 1년만 하고 그만두고 기자시험을 다시 봐야지 이거는 실제로 재도전을 했어요.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차렸고 그러는 사이에 1년만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하자라고 시작했던 그 일이 뜻밖의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재미만 갖고 되는 사람은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어떤 보람이 있지가 꽤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한테 묻고 이건가 이제 이런 세월이 오래 있었고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제일교육에서 일했던 이제 시간이 29년인데 그 시간의 앞의 절반은 내가 여자라서 손해본 시간이었고 뒤의 절반은 오히려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이 나를 부각시키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잘했던 거는 임원이 된 게 아니고 그 앞에 10수년 노력을 해도 이게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한 시간을 지지 않고 건넜다라는 게 사실은 제가 제일 잘한 점인데 그럼 왜 그럴 수 있었냐? 참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이걸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일 큰 동기였고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그거를 자각하고 알아차렸다라는 거죠. 지금 이 현실이 이런데 이걸 해야 돼? 다른 방법은 없어? 지금은 이걸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그때그때 알아차려가면서 그럼 지금은 내가 이걸 해야지. 그래서 때로는 저를 다독이기도 하고 몰아붙이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노력을 한다고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한 시간을 견뎠다. 버텨냈다, 이겨냈다, 지지 않았다. 그게 제가 저한테 칭찬해 줄 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썼던 카피 중에 지금도 기억이 되는 거가 이제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라는 여성 패션 브랜드였어요. 사실은 제 얘기입니다. 제가 입사하고 카프라이터 한 8년 차, 9년 차쯤 됐을 때의 일이에요. 그래도 그때는 제가 입사하고 나서 한 9년,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니까 조금 나아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광고 카피에서 여성을 묘사하는 것들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사랑받으시겠어요. 이런 류였어요. 그리고 일하는 여성을 일컬어서 사무실에 꽂히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던 시절에 베스트밸리라는 여성 패션 브랜드였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여성들을 핵심 타겟으로 하는 이제 옷이었죠. 저희 팀에 왔고 제가 딱 그 타겟인 거예요. 우리 팀에서 A안 B안 아이디어를 잘 꾸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팀장님께 팀장님 이거 2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제 것도 하나 C안으로 좀 넣어주세요. 근데 이렇게 딱 보시자마자 야 너무 어려워. 그리고 여자가 무슨 프로냐? 택도 없는데 이랬던 거죠. 근데 A안 B안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 넣어주세요. 그래서 C안을 가져갔는데 광고주가 C안을 고른 거죠. 자,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어떻게 그 여성과 프로페셔널을 연결 지을 수 있었느냐? 아까 신입으로 입사해서 이게 여자를 열등한 취급을 하는구나. 그러면 자, 나는 여기에 순종할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든지 돌파할까? 이제 이런 선택을 해야 했고, 당장 대안이 없으니 튀어나가지는 않지만 이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넘어서는 방법이,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내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게 내가 프로가 되는 건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프로페셔널이라 함은 조직이 또는 회사가, 이 사회가 어떤 일을 할 적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제가 정의한 프로였어요. 그 사람이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든 남자든 그 일의 성공을 위해서는 저 사람이 필요해. 내가 저런 프로가 되면 이 불합리한 거를 넘어설 수 있겠구나. 그게 저를 지탱해준 힘이었던 것 같고, 저는 언어의 힘을 믿어요. 그때 당시 아마 제가 그냥 일을 잘하자 라고 했다면 지금하고는 또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프로페셔널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거를 바라보는 순간 제가 흔들리거나 혹은 주저앉고 싶을 때 뭐 있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아니지, 저기를 가야지, 그런 제 말로 북극성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혹시 초봉을 얼마 받으셨어요? 초봉이 저 타임머신 타고 40년 전으로 가셔야 되는데 한 26만 6천 원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그런데 된장찌개 백반이 1,300원 하던 시절이었어요. 이거 여쭤도 되나요? 그 마지막에는 얼마 받으셨나요? 마지막에는 뭐 훨씬 많이 받았죠. 그때는 고액 연봉자였죠. 근데 그렇게 제1기획 부사장 자리에 오르고 나셨는데 3년 후에 자발적으로 좀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회사도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한 5, 6개월 전에 여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연말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 까닭은 그 전에 40한 서너시 되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하는 고민이 저한테 굉장히 깊숙하게 왔고, 어쩌면 제대로 된 사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건지, 할 수 있을지, 또 그 이후의 시간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제 그런 고민이 한쪽에 있었고, 또 하나는 많은 조직들이 겪고 있는 비극의 큰 원인은 그 자리가 요구하는 역량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역량이 일치하지 않을 때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부사장 3년 차였으니까 저희 회사의 넘버 2예요. 근데 광고회사도 이 디지털의 충격 앞에서 미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그 중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로 바뀌는 판에서 그거는 저한테는 생각하기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저한테 우선 너 그거 잘할 수 있니? 아니? 그럼 답이 뻔한 거죠. 자, 그럼 제가 그때 넘버 2였으니까 앞으로 저한테 남은 거는 사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확률이 100%인 게 저한테 사장을 안 시키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되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결정이 명확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한 2006년, 7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 시절에 교육부 장관이 중간에 사퇴를 합니다. 저는 이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오려가지고 오래도록 갖고 있었는데, 야, 되게 멋지다. 근사하다. 그리고 사퇴하는 순간에 이거보다 더 정확한 이유가 있을 수 있나? 이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물러나면 이것을 내 사퇴의 변으로 삼겠다가 오래도록 있었어요. 실제로 그 시점이 이제 거의 왔을 때, 자, 회사의 먹거리를 이제 계속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제 역량이 깜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거는 조직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고, 저 자신도 그 이후의 시간을 계속 그런 그 시간과 노력을 퍼부으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잘리기 전에 그만두는 선택을 했죠. 드라마 미생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회사는 전쟁터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라고.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금융위기도 있었고 사스 뭐 이런 거 왔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클라이언트들은 광고비부터 줄여요, 예산을. 그때 저희한테 온 충격이란 그런 거였어요. 간접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여간해서 우리들의 연봉을 줄이는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IMF 때 한 번 있었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영업자인데 책방을 하면서 앞에 그런 이 파도가 덮치는데 그걸 막아줄 방파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오면 그게 그냥 다 이렇게 덮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책방을 열고 나서 순조롭게 왔어요. 왔는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니까 일단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프라인 책방이니까 많은 일들이 그 독자가 책방을 오셔야 거기서부터 일이 되는데 일단 사람이 안 와. 그럼 뭐 스톱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저희 매출이 한 55% 정도까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런 거를 막아줄 뭐가 없는 거죠. 그냥 다 온 거죠. 광고주가 광고비 줄인대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책방 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아니 뭐 어렵다고 다 안 하나요? 힘들고 어려운 게 나쁜 건가? 다들 왜 피하고 꽃길만 가라 그러잖아요. 그 일부러 피하고 뭐 이럴 것까지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 그럼 마라톤 왜 합니까? 운동이고 근육 운동 왜 합니까? 힘든데. 힘들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다. 그야말로 힘이 드니까 회피하고 싶은 건데 그 힘든 시간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럼 지금 만약에 30대, 40대 직장인 만난다면 어떤 조언해 주실 것 같으세요? 그럼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저는 돌아보니까 제 일을 꽤 좋아했어요. 좋지 않았다면, 그 일이 재밌지 않았다면 그렇게 오래 못했을 거예요. 연봉이 더 많았어도. 좋아했는데 재밌어 보다는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거 해내야 되는데 이게 확 덮어버린 거죠. 그렇게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미를 느끼고 있다면 그 재미를 체감하시라. 그러니까 이제 밸런스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책을 냈고 31년 만에 쓴 두 번째 책입니다. 그게 아까 서두에서 소개해 주신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인 건데, 여기서 몇 번이고 강조한 내용이,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직장인들이 많으시겠죠? 그러면 이제 회사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회사 일을 해준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거기에 저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거 맞냐? 회사 일 해주는 거냐? 그렇다면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에서 보내는 그 시간도 회사의 시간이냐? 당신의 인생을 일하면서 보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회사 일을 해준다고 생각할 때는 가성비를 생각하면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기 쉬워요. 어차피 뭐 내가 이거 하나 이렇게 하나 월급 비슷하게 나오는데 뭐 때로는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럼 최소한으로 하자. 근데 그렇지 않고 1번, 그렇게 일하는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내 인생이다. 근데 그 시간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일을 대하는 나의 관점, 자세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시간을 충만하게 보내고 싶지 않을까요? 회사 일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 소중한 그 시간을 여기 써서 내 일을 지금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그래서 회사의 업무를 하는 그 시간이 돌아보니까 나의 자산을 쌓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왜 안 될까? 그런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